첫 번째는 내가 나이가 많다. 두 번째는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세 번째는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네 번째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시작하겠다. 이런 거였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면 어쩌면 오늘 빨리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는 것. 안녕하세요. 한기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링 방식을 바꾼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 좋은 멘토링이란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 거니까 질문을 많이 해서 본인이 결정하게 하는 게 맞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고요. 만약에 선택의 기로에 멘토링을 하러 왔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선택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왜 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보는 게 좋더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구나를 배웠다라는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나이, 두 번째는 나에 대한 고정관념. 이 두 가지는 지난 시간에 좀 더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개, 과거의 상처와 정답을 찾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토픽,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새로운 선택을 주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됐다. 이번이라고 뭐가 다를지 모르겠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과거에 매니저를 한번 시도해봤고 그 경험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번이라고 뭐가 다를까? 조금은 주저하게 되겠죠. 처음에 매니저가 됐을 때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자신감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 해보는 일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기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거고 또 전에는 혼자 일을 하면 됐으니까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없었을 텐데 매니저가 되면은 팀원들을 매니저해야 하고 팀원이 기대한 것보다 잘하지 못하는 경우 약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타고나는 탤런트라기보다는 사실은 연습을 해야 되는 스킬에 가까운데 그거를 모르면은 나는 매니저가 되면 안 되나 봐. 괜히 매니저였다라고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더 악화가 되면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팀 내에서 매니저 역할을 그만두고 원래 역할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잃고 나는 매니저가 되면 안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 이번이라고 뭐가 다를까 라고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과거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일 뿐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배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죠.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이냐?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현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인다고 자동으로 현명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경험이 쌓이면서 그만큼 상처도 쌓이기 때문이죠. 내가 맡았던 일들이 다 잘 되지는 않을 거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는 주기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장점, 강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지고요. 내 강점, 장점이 지금도 강점, 장점인가? 이거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회사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승진이 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거나 혹은 내 매니저가 바뀌거나 그런 순간마다 회고를 하면서 내 장점이 장점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매주, 매달,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을 회고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고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볼 것인지
생각해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회고를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너무 조바심 내고 자책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고요. 다음은 정답을 찾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먼저 준비를 잘해서 실패 없이 한 큐에 끝내겠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공부를 해서 준비가 되면은 그때 하겠다 라는 건데요. 사실 학교 밖에서 정답이 있지는 않죠. 준비를 잘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시간은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처음에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공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는 수능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죠.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이러한 성향을 어디서 가장 잘 볼 수 있냐면 제가 멘토링 행사를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Q&A 시간이 시작이 되면은 꼭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요즘 뭐가 뜨나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질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정답을 찾는 행위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뜨는 게 무엇인지 알면 공부를 해서 전문성을 쌓아서 미래를 안전하게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의식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요즘 워낙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다들 오래 사는데 내가 내 커리어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멘토링 행사와 같은 곳에서 어떤 게 뜨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토픽을 하나 찾았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문성을 쌓고 안전한 삶을 이어가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의 흐름은 평생 직장이 있던 세상에서나 가능한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한 큐에 끝내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미래를 지금 대비한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오히려 현재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러한 현재의 집중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인정을 받는다면 자신감을 쌓을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선행학습을 통해서 정답을 찾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선택을 시작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짧게라도 깊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 그게 긴 인생, 긴 커리어에서는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을 합쳐서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나이가 많다. 두 번째는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세 번째는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네 번째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시작하겠다. 이런 거였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면은 어쩌면 오늘 빨리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이야기로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